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 동력정들 장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품번 4번 V벨트 풀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제 제가 기아 공차를 붙이는 첫 단계로 이제 시스템, 이게 기구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V벨트가 포지셔닝을 하고 자세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이 어떻게 정해지고 기공차를 어떻게 붙이는 게 맞다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살펴봤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공차를 붙여야겠죠. 근데 제가 기공차 붙일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일단 이제 지금 시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돌고 있는 탑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지금 시중에 있는 교재,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이제 기아공차 시스템을 어떻게 기입을 하는가, V벨트 분리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달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그걸 답으로 탁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V벨트 분리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잘못됐어요. 지금 돌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기아공차를 붙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 복사를 하고요. 복사한 데다 작업을 하도록 하죠. 일단은 뭐 옆에 요것들은 필요 없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답지 이미 한 번씩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든가 아니면 교재를 갖고 계시든가, 여기에 이제 기아공차는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붙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도 여기에는 붙여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하나 의구심을 갖는 건, 여기는 기아공차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기아공차를 붙인다고 하면 저기는 대칭도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칭도 정의를 안 한다, 키움에. 왜?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그건 뭐 실무적으로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뭐 제가 뭐 어떤 명확한 이제 케이스 규격의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죠. 뭐 실무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제 여기다 붙여줄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데이텀을 어떻게 붙이느냐. 근데 데이텀을 붙일 때는 거의 대부분 여기 이제 뚫려있는 구멍, 요 구멍에다 붙여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구멍에다 붙여주는데, 저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구멍에다 이제 데이텀을 붙여주는 거는 잘못되진 않았어요. 예, 그쵸? 왜냐면 저번에 시스템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포지셔닝을 하는 게 이 구멍, 그쵸? 저 구멍이 축에 껴지면서부터 저 V벨트 풀리의 포지셔닝, 자세가 이제 먼저 시작되고, 그쵸? 위치하고 자세가 시작이 되고, 그걸로 결정이 난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V벨트의 자세를 잡게 해주는 곳이니까, 결국은 이 12파이의 중심축이죠. 예, 유도영상이에요, 유도영상. 유도영상이 이제 첫 번째 데이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제 그 기준을 해서 다른 쪽에 이제 기공차를 확인한다. 그건 맞는데, 일반 학원 강사님들이 저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물론 다양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알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관통된 구멍이 직경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개일 때는 무조건 얘가 데이텀이 된다. 항상 강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이 무조건이라는 걸 강사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구차자차하게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 없이, 야, 외워. 무조건이라는 거 붙이는 건 외워라는 얘기거든. 무조건. 야, 그냥 외워. 야, 네가 뭐 생각하려고 하지 마. 네 머리를 생각 못해. 외워.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그냥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무조건 이라는 게 보는 게, 네가 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 너는 판단 못해.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긴 한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포지셔닝을 담당을 한다. 첫 번째 포지셔닝 담당한다 그러면 저기에 붙이는 게 맞는데, 간혹가다 완전한 관통 구멍이 뚫렸는데 첫 번째 포지셔닝을 외경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다른 직경이 있다 그러면 다른 외경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거기를 잡아가지고 포지셔닝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안쪽에 아무리 관통 구멍이 뚫려 있건 뭘 하건 걔가 기구적으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던 시스템,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걔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처음에 포지셔닝을 누가 하느냐예요. 다행히도 이제 V벨트 풀리는 처음 포지셔닝을 이제 외경 가지고 하진 않죠. 당연히.
이 구멍 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맞는 말이 되긴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여기가 이제 데이텀이 되는 거는 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직경이 가지고 있는 요의 표면 12파이 표면이 아니라 이 표면을 통해서 유도되는 유도형체 중심입니다. 중심선, 중심축이고 저 중심축을 하기 위해서 실제 요거 제가 학생들 답지에서 봤는데 여기다가도 이거 하듯이 이 구멍에다가도 축에다가 데이터 붙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중심선에다가. 근데 그거는 강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을 텐데 아마 그 학생분이 잘못한 걸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거예요. 중심선이 있으면 무조건 중심선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암기를 했다든가 뭐 그래서 그 학생분의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중심선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붙이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CV파이 외경을 통해서 이 유도되는 형상이니까 데이터를 붙여주는데 여기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그쵸? 쫙 일치하게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자 L이 자, 여기서 요 끝에 화살표 끝에 딱 잡아가지고 뽑아줄게요. 이거 어느 정도로 뽑느냐인데 이제 한 요 정도 뽑아주시는 분들 이렇게 뽑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1 자, 여기서 닫고 채움을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로 이렇게 바꿔주시죠. 아이고 빈 걸로 했네요. 빈 걸로 해도 돼요. 저거 빈 걸로 한다고 해서 케이스 교육에서 틀린 걸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표준적으로는 채운 걸 써요. 저 빈 걸로 해도 규격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고참한테 혼날 수는 있어요. 야, 나는 저 삼각형 채운 거 쓰는데 너는 빈 거 쓰면 우리 도면은 뭐가 되냐?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참이 쓰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야 돼요. 그렇죠? 회사 가서 실무일 때. 근데 아마 전산경기도 기행사 시험 볼 때는 저 안에 가운데 비어 있는 거 한다고 해서 그걸로 감점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 채점 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상관없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데이터 어디까지 있었죠? A, B, C, D, E까지 썼네요. 네, 더 안 나오고. F는 없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F가 들어가야겠네, F. 자, 그래서 저기 있는 거 복사해 와서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 상기시키느라 자, TOL, 톨러런스 명령이죠. 네, 단축키 TOL로 톨러런스 명령, 데이터 식별자 여기다 놓고 자, A, B, C, D, E, F. 네, F를 입력하고 확인. 항상 대문자 입력하셔야 되고요. 빈 곳 아무데나 내려놓고 이제 무브. 자, 무브로 얘의 위에 상부 중앙을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놓으실 때 뭐 얘가 이렇게 이쪽 치수선에 이렇게 간섭되게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래쪽 치수선에 이렇게 간섭되게 놓는다든가 요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섭되게 놓는 것만 안 하시면 되고 이제 요렇게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권장은 안 드려요. 이거는 권장을 안 드린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권장을 안 드리는 게 이게 치수 구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기하공차 저 데이터 같은 게 식별하는데 눈에 한 번에 확 안 들어와요. 확 안 들어와서 저는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바깥으로 뺍니다. 아예 바깥으로. 전체 치수 구성 요소 바깥쪽으로 빼줘요. 이래야지 좀 더 식별하기 좀 좋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거는 뭐 어차피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마다 판단의 개념은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가 첫 번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은 거는 이제 유도 영상 요 중심 저 CV파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중심 축을 기점으로 한다. 이게 데이터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나머지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 강사님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 얘가 왜 그렇다라고 설명을 안 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텐데 뭐 저도 정확하게 그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V벨트 풀리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붙여주는 기하공차는 이제 KS 규격에 나와 있는 그걸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바깥둘레에다가 데이터만 붙여주죠. 근데 이제 그게 붙여주는 게 원주 흔들림으로 붙여주게 돼 있어요. 원주 흔들림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붙여줄게요. 이제 LEAD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 12mm 올리고 이쪽으로 5mm 뺄게요. 위로 12mm 이쪽으로 5mm 빼고 주석에서 엔터,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엔터, 자, 그 다음에 공차 T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자, 원주 흔들림이니까 기호는 여기 클릭해서 화살표 1개짜리. 예, 그리고 여기에 절대 파이는 들어가지 않죠. 예, 흔들리면 절대 파이를 열 수가 없어요. 표면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차값. 공차값은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좀 이따 작성을 하고요. 데이터먼 F에 대해서겠죠. F를 축으로. 즉, F를 축으로 이제 회전시켰을 때 그 바깥둘레의 표면에 이제 떨림, 진동, 흔들림을 보겠다라는 거죠. 확인.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작성을 하고, 자, 공차값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요 공차값을 작성하는 게 시계에서 일반적으로 돌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여기 이제 79.4가 있잖아요. 그럼 요걸 기준 치수로. 흔들림은 항상 이제 대부분 강사님들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원주, 원의 지름이 기준이야. 지름이 기준.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제가 축할 때도 제가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게 있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강사님들은 항상 무조건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학생분들이 헷갈릴까봐. 학생들을 배려한다라기보다는 헷갈려서 엉뚱하게 작성하면 감점이 돼서 시험에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자꾸 강사님들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래요. 자기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님은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는 해요. 뭐 학원 원장님한테 꼭 어차피 실적을 못 내면 욕을 먹거든요. 네, 욕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생기가 막막해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CAT 급할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아는 강사님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어떤 걸 얘기를 하지 않다.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당신 말 듣고 수업을 했다가 학생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안 좋은 실적을 내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지적을 듣고 그게 누적이 돼서 내가 학원에서 잘리게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부분을 제가 인정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거를 이제 일개 강사가 저도 강사 생활하면서 그걸 깨보려고 했지만 일개 강사가 깰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굳어진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를 선별해서 학원을 가라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제가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저는 캐드 교육이 독학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영상만 보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을 제가 순간순간 교정해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 작업을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제 댓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작업하신 걸 직접 보기 전엔 그리고 작업하신 파일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답변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캐드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걸 본인이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꼭 가기를 권장을 해요. 학원을 꼭 가서 도움을 받아라. 학원 아니면 학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사설로 빠졌네. 어쨌든 그 학원을 선정하실 때 강사를 좀 고르실 필요는 있다. 분명히
저보다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러면서 간략하고 쉽게 가르치는 그런 좋은 강사가 있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학원이 그런 수준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학원을 골라내야 돼요. 학생들이. 아, 이 강사는 너무 대충 가르치는데? 하면서 툭 하고 거기는 이제 안 가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학원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안 되네, 수익이 안 되네. 아, 우리가 엉터리로 가르치면 수익이 안 되겠구나.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를 한 명 두고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이 망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학원 강사들 중에 몇 번 분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 학원을,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다고 학원 강사들을 무시하고 까고. 저는 학원이 잘 되길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학원이 안 되길 바라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캐드 교육 그리고 설계 교육은 교육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들이 좀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3,000번 여기까지 하고, 자, 이 공짜값. 자,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을 했죠. 지름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IT 공차표를 가야겠네요. IT 공차표는 요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죠. 네, 여기. 요거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강사님들 쓰는 거 항상 5급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급이죠. 예, 밑도 끝도 없이 5급이니까 5급을 쓸 거고, 79.4니까 79.4면은 50에서 80 사이에서 여기 0.013. 그쵸. 그러면 이제 공짜 값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0.013. 요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중간에 수정을 해서 그렇죠. 옮겨줄게요. 끝점을 여기다 딱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붙여줄 거다. 요렇게. 일단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 바깥 둘레에다가 이제 요 흔들림을 붙여주는 건 이건 KS 교육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바깥 둘레에 흔들림을 붙여주세요. 바깥 둘레 흔들림을 붙여주세요. 요렇게 나와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깥 둘레에다가 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여놔요. 이건 바깥 둘레에 붙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F를 왜 이렇게 안 붙이고 아까처럼 붙였어요? 네. 이렇게 붙이면 뭐예요? 이 원의 표면. 그리고 원통 같은 경우는 그 표면에서 이렇게 붙여주면 저 표면에 있는 하나의 선이란 얘기예요. 표면에 있는 선 중에 하나. 그런 의미를 가져요. 원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중심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란 얘기인데, 얘가 데이터이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 중심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중심축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유도 형체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 방식이 뭐다? 이렇게, 치수선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즉,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식을 해석하면 뭐냐면, 지금 이 흔들림, 이 외경이 가지고 있는 중심축? 저 선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흔들림은 표면이에요. 표면 전체에 떨리는 양상을 보는 게 흔들림이에요. 그 표면을 통해서 벌어지는 진동 전체를 보는 게 흔들림이에요. 개념 자체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중심축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맞다라고 하면, 이거를 나머진 다 맞다라고 하면 기입하려면 이렇게 기입해요. 틀어서 기입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교재 다 뒤져보세요. 전산능력이해도 기능사 교재로 가장 유명한 교재가 아마 두 군데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두 군데 출판사 중에 이제 나중 거는 좀 신생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이제 빨간색 표지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있어요. 그거. 제일 유명한 건 그거. 거기가 제일 유명하고, 그 두 번째로 유명한 건 이제 그 다음에 나왔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을 다루면서 이제 뭐 치고 나오려고 나와서 그쪽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런데 두 교재를 다 봐도 다 이래요. 결국 그 두 교재를 작성하신 분들, 그리고 그 신생으로 나온 것 중에 유명한 교재, 그 교재 출판사에서도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참, 왜 저기다 붙이느냐도 안 해요. 설명 안 해요. 그냥,
저 바깥 둘레에 이제 흔들림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요. 잘못됐다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잘못했어요. 요 붙이는 위치가 잘못됐다. 어쨌든 전 이거 수정 안 하고 냅둘게요. 지금 하는 건 시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공차값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요게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거 텍스트 삽입이 나오네. 네, 이렇게 해서 자, V벨트 풀리. 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면은 여기 써 있죠. 공차 값이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바깥 둘레 흔들림 허용. 이거죠.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호칭 지름이 얘죠. 얘 아닙니다. 얘는 바깥 둘레고 호칭 지름은 이거예요. 74. 74면은 없네. 예, 없으면 뭐예요?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아이 또 흑역사가 나오네. 제가 이제 표를 잘못하고 이거 맞는 겁니다. 예. 요거니까 결국은 이제 요거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이제 얘에 맞춰야겠죠. 얘에 맞춰서 0.3.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이 0.3인 게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이거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질문을 받은 적. 선생님, 어느 게 맞아요? 이 맞느냐의 개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단 아까 0.03이었잖아요. 그쵸? 아까는 0.013. 그러면 0.03보다 0.013이 작아요. 그쵸? 공차의 범위가 작다. 그러면 0.3 안에 0.013은 포함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따지면 이게 케이스 교수에서 0.3을 규정을 했으니까 0.013을 하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안 틀려요. 왜? 0.013은 0.03 안에 있는 값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03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과하지 않다를 따지면 0.013은 틀린 거죠. 너무 과하게 작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게 V벨트 풀리의 공차 값들을 보면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왜 이상하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상한 게 원놈의 치수상초가 1mm야. 가공의 치수 공차가 1mm면 일반 공차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때 요 19mm의 일반 공차 얼마라 그랬어요? 0.2라 그랬어요. 근데 10배인 2mm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공차를 정의할 필요가 있나? 솔직히 제가 V벨트 처음 볼 때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V벨트 풀리 자체는 러프해요. 실제 제품 자체가 러프하거든요. 그렇게 아주 정밀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편하게 제작하는데 이건 넘지 마. 선을 넘지 마의 개념으로 공차가 있는 거예요. 선 넘지 마. 아무리 막가공해도 되는 제품이지만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이 최후의 데드라인을 정해주는 개념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정밀도를 위해서 정해준 공차가 아니에요. 지금 저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공차들이 선 넘지 말라는 뜻이지 어떤 정밀도를 보증하자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어서 약간 이해의 범주가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0.013으로 하는 건 틀린 걸로 취급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0.013을 기입하신 강사님들은 이런 항목이 있다라는 거를 이거는 또 시험 때 제공되고 있는 케이스 규격표잖아요. 저 공단 규격표잖아요. 저기에 버젯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내용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 규격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전산응용 계획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공한 규격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저라면 감점을 하겠어요. 0.013을 했다면. 근데
저도 강사 초반에 그거 0.013으로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케이스 규격을 제가 분명히 했지만 케이스 규격 보기 전에 강의해요. 저도 케이스 규격표를 안 본 거죠. 제대로. 나중에 인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있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때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일반적인 강사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0.013 여지껏 0.013으로 강의를 했어. 근데 이걸 내가 미안해, 내가 틀렸어라고 말하기 민망하고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0.013은 이거에 포함되는 값이니까 괜찮아라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참 흑역사예요. 옛날에 저한테 배웠던 그 학생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강사로서 너무 부족했구나. 어쨌든 잘못된 거죠. 뭐 저도 그런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경험이 없고 부족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런 영상들을 찍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바로 잡자. 너무 시스템적으로 망가져 있다. 이 기계제도의 교육에 대한 시스템들이. 그래서 찍는 거고. 야, 결론적으로는 이제 케이스 교육이 이렇게 지정돼 있으니까 굳이 기형차를 붙인다면은 이 값을 쓰는 게 맞아요. 이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쓰면 틀린 걸로 치는 게 맞아요. 뭐 실제 전산능 기계도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채점관이라고 한다면 저 값과 다르다? 그러면 짤 없이 틀린 걸 할 거예요. 값이 저 안에 포함된다? 상관없어요.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KS 교육에서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넌 알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기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 정도 해도 문제 없잖아요. 라고 그걸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이 기하공차가 실무에서는 절대 안 붙여요. 저건 측정자만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굳이 도면 작성하는데 이 V벨트 풀리 사용하는 그 사행 쪽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도면에다가 가공업체한테 보낼 때 저 기형체를 붙여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케이스 교육에 정의된 내용이니까. 기입 안 해요. 실무에서. 실무적인 얘기로 이거를 몰아갈 수 없어요.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0.013이 0.3보다 작고 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맞는 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험에서는 굳이 저 기형체를 붙일 필요 없는데 붙이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KS 규격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이제 교재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맞는 거는 이 제공되고 있는 케이스 규격표에 있는 이 값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직경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5급 선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선정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실제 교재 몇몇 교재를 보면은 요거 요렇게 잘 선정해 놓은 교재들이 답지들이 있어요. 제대로.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붙여주는 건 이제 요거죠. 쉽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붙여주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좀 제가 길게 빼긴 하는데, 길게 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뺄게요. 자, 옵션에서 주석에서 엔터하고 옵션에서 엔터. 그 다음에 통짜 T.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주 흔들림입니다. 원주 흔들림. 요거 하나 붙여주고요. 마찬가지 요건 없고요. 이때도 값을 적는 게 두 가지예요. 요 직경. 직경 똑같은 직경 쓰죠. 그러면 이제 0.013이 되겠죠. 0.013, 0.013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똑같이 F예요. F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얘도 틀린 거죠. 일단은 이거를 이제 뭘로 보느냐. 근데 되게 애매해요. 이게 지금 요거 뭐 어디에요? 여기 요 치수 보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측면을 얘기를 한다. 그럼 여기도 이제 기형체를 왜 붙이느냐.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애인데 얘가 왜 저기다 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학원 강사님들한테 물어봐요. 물론 저도 이제 초반 강사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갔어요. 맹목적으로 따라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죠. 자, 림 측면 흔들림 허용값. 림의 측면 얘다.
이걸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적이다. 근데 이거는 뭐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KS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림의 측면이 적이가 아니에요. 적이일 수가 없어요. 적이가 V벨트 풀리에서 저 부분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애거든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굳이 기하공차까지 줘가면서 정의를 해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앤데.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사 때도 진짜 이거 왜 이래 케이스 교육 보기 전에 여기 도대체 왜 붙이는 거야.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초반에 설명한 게 뭐냐면 야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답지들이 다 여기다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붙이자. 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림 측면이래. 측면이니까 여기가 맞나 봐. 케이스 교육도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케이스 교육을 안 보고 그냥 이 공단 케이스 교육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결국 제대로 된 케이스 교육을 보고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림의 측면이 저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가 조금 이상한 게 이게 KS 규격, 전산응용 기능사라는 시험 자체가 KS 규격이 아닌데 이 시험의 답지를 작성하시는 그 일부 교재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답이 마치 KS 규격인 것 양 지금 변질이 돼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전체적인 교육 시장의 이론 자체가 KS 규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 출판하고 있는 교재의 답지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지어내면서.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것도 이게 이거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니까 값을 어떻게 적게 되냐면은 0.013을 안 넣고 이제 제대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여기 0.3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0.3을 입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게 되느냐? 아니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 딱 일치하게 작성하는 거. 이거 일치하게 쓰면 뭐예요? 얘란 얘기예요. 얘 흔들립니다. 그럼 측면에 이제 뭘 보겠냐라는 건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세요. 이걸 그래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결국은 이제 이 측면의 기울기 이걸 얘기해요. 측면의 기울기를 보는 거다. 근데 측면의 기울기를 본다? 왜? 여기가 뭐 좀 기울어지면 안 되나?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얘는 측면의 기울기라기보다는 이 이제 V자의 이제 위치가 대칭으로 정확하게 성립이 되는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저 흔들리는. 그걸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림 측면의 흔들림 허용값은 요 내부가 림의 측면이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KS 규격에 실제 작성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KS 규격이 나와 있는 내용을 그린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제 마음대로 지어서 그린 게 아니라 이거 궁금하시면은 제 거에 이제 KS 규격 넘버 써 있으니까 KSB 1004 여기 가가지고 열람해 보세요. 그 KS 규격 열람 시스템 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제가 오탄한 거 같나? 왜 축이라고 돼 있지? 측면인데 이거 오탄한 거 같아요. 측면이에요. 측면 방향 흔들림
반지름 방향과 반지름 방향은 이제 그 외측 원의 최외측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측면은 이제 요게 V홈. 그러니까 림의 측면이라는 게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근데 이것도 데이텀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A가 아니라 B가 있잖아요. 얘도 데이텀으로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를 우리 어떻게 쓰고 있어요? 데이터 하나. 전산응용 기회도 기능 답지들 다 기형차 붙여놓은 거 다 뒤져보세요. 저 데이텀 시스템이 나오는 적이 있나?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거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 말고 또 안 나온 게 뭐 있어요? A-B 공통 데이텀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 없어요.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걸 안 써요? 왜 안 쓰냐? 쓸 줄 모르니까. 아니 근데 정말 웃긴 건 쓸 줄 모르는데 왜 교재를 편찬했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데 왜 교재를 편찬했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출판사들.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르면 제대로 공부를 하다. 그리고 책을 출간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KS 규격 정도는 한번 정독은 해야지. KS 규격을 안 봤냐? 봤죠. 봤어요. 보기는 봤을 거예요. 왜? 안 보면은 요런 이제 표 같은 거 작성하려면 지금이야 이제 공단 규격표라고 해서 시험 때 제공하는 규격표 요약돼 있는 게 있어서 그것만 보면 된다지만 과거에는 그거 제공 안 해줬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케이스 규격 원본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본을 봐도 꼭 저 표만 봐, 표만. 왜? 값만 찾으면 된다, 야. 실제 거기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보고 자기 머릿속으로 대충 통밥으로 자기 쓰기 편하게 대충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무슨 규격을 바리에이션해서 써, 니 멋대로. 못도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측면에다 이렇게 붙일 수 없는 게 이게 측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면상에는 이게 일자 라인으로 돼 있으니까 측면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측면은 하나가 아니라 여기 림 측면하고 여기 허브 측면하고 두 개로 나눠져요. 얘하고 얘는 별도 측정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일어나 하면 돼요. 가공은 일어나 해서 해요. 가공은 한 번에 해요. 가공은 한 번에 하는데 어차피 저면이 같은 면이니까 한 번에 하는데 측정할 때는 개별로 측정해야 돼요. 이건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툭 못 쳐요. 이거. 만약에 저기다 붙이는 게 맞다고 하면 얘를 측정하는 건지 아니면 얘를 측정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해서 기입해 줘야 돼요. 어디를 측정할 건지를. 두 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림 측면이 강사님들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뭐 손에 들고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림 측면이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그분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 KS 규격 자체에다 여기다 붙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붙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아니 어느 KS 규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KS 규격이 하나지 그 여러 개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KS 규격이 그렇게 안 돼 있네요. 그랬는데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사서 보라고. 다 이렇게 돼 있다고. 대부분 강의 하는 얘기 그거예요. 선생님, 그건 교재지 KS 규격표가 아니잖아요. KS 규격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KS 규격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분 하니까 아니 그게 다 KS 규격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만 봐도 KS 규격의 내용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때 제가 뭘 하느냐 선생님 인터넷 되는 대로 가시죠. 해가지고 KS 규격표 열람 서비스 가가지고 이거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입 딱 다물죠.
요거 보여주기 전에 제가 꼭 묻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시중에 알고 있는 교재 답지 말고 KS 규격 V벨트 분리에 관련된 내용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100이면 100의 강사가 다 봤다 그래요. 봤다고? 정말로? 근데 왜 이걸 부정을 해? 왜 이 케이스 규격이 이게 케이스 규격이 왜 맞다고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잘못된 게 그거다. 시중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요. 시중에 일반 딱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산응용기에도 기능사 실제 채점하시는 채점위원들이 이거를 맞는 걸로 인정을 한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지금 케이스 전산응용 기능 시험 자체가 지금 엉망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엉터리를 맞는 걸로 답으로 인정한다. 뭐 이걸 답으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채점관을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시중에 출판되는 책들은 내용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엉터리예요. 이거 이런 기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아 저렇게 여지껏 이렇게 잘못 배운 사람들이 실무를 갔는데 왜 문제가 안 터졌나요? 왜 문제가 안 터지냐면 저처럼 이렇게 기구 자체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입을 안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입 안 해요. 안 한다고. 자, 그러니까 문제 될 일이 있나요? 없죠. 자, 그리고 측정하는 사람. 아마도 V벨트 풀리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측정 업체는 이 KS 규격표를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항상. 이걸 기반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엉터리로 합격한 분들도 V벨트 풀리를 실무 나가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무 나가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는 그렇게 엉터리로 배워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상관없으니까 엉터리로 가르쳐도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뭐 용인할 수 있지 뭐. 문제가 안 터지는데. 근데 강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대충 사기 쳐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쳐 놓고 그냥 얘 취직만 하게 해주면 돼. 그거는 옳은 마인드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지금 시중에 있는 기아공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딱 여기까지 붙여줘요. 여기까지 붙여주고 끝난다. 뭐 더 붙일 데 없어요. 제가 봐도 더 붙일 데 없어요. 제가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얘 대칭도 도대체 왜 안 들어가는 거야. 그거 하나고 굳이 기아공차를 붙인다고 하면 저라면 여기 대칭도를 오히려 얘네들보다 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밀도가. 얘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왜냐면 얘가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쟤 때문에 이제 자세 잡히는 거에 중앙의 위치가 좀 약간 갈리게 되는데, 이제 V벨트 플리그 케이스 규격에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중심축으로부터 바깥까지 질량, 그러니까 외부까지의 질량이 균등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질량이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회전할 때 원심력이 생기는데 외부 질량들이 부분 다르다라고 하면은 V벨트를 누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 질량 때문에. 원심력에 의한 질량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편마모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마모가 발생을 한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V벨트가 V홈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질량 자체의 이제 방사형으로, 질량 자체의 이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 림 바깥쪽의 원주 흔들림을 보는 이유, 결국은 이면의 원주 흔들림을 보는 건데, 이거를 보는 이유가 저게 얼마나 저 표면이 균일해야지 그 V벨트를 누르는 게 그 원형으로 쭉 돼 있는 부분들이 V벨트를 눌러주는 게 균일해요. 그래서 이쪽 흔들림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뇌피셜로는. 그래서 이 흔들림을 바깥 원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요 V홈은 당연히 이 V홈 내부는 그 V벨트를 어떻게 누르고 있는가, 저
자세,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중요하니까 저 내부에 이제 흔들림을 보는 거예요. 치수는 이제 얘로 보는 거고, 얘하고 그다음에 각도는 얘로 보는 거고, 이 각이 36도에도 36도가 좀 심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36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공이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기울어서 36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흔들림을 본다라는 거는 저 각 자체가 이제 저 밸런스가 맞게 돼 있느냐 양쪽으로 대칭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 흔들림을 본다. 그 측면의 흔들림. 그 밸런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측면의 흔들림. 그러니까 KS 교육표도 조금 잘못된 게 그냥 단순히 림 측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보다 림 내 측면이라고 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림 측면이라기보다 V홈 경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규격 문서라든가 아니면 학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게 뭔가 좀 표현을 멋있게 한다라는 게 이제 한자를 많이 섞는다든가 영어를 많이 섞는다든가 전문 용어를 섞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 왜 표현을 꼭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뭔가 우월감에 심취해 있는 것 같아. 이런 문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뭐 교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 난 교수니까 니들하고 쓰는 언어가 달라.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문서를 작성했으면은 이런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지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실제 이제 기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가공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측정자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솔직히 말하면 V벨트 풀리는 측정자 측면으로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측정 방식이 기구적인 측면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좀 고민 중인 게 측정자 기준은 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V벨트 측정 방식 자체를 제가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실물 때 V벨트를 3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측정 방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측정 상식으로 봤을 때 V벨트 풀리는 기구적인 측면의 측정 그 기하용차하고 똑같이 붙을 거예요. 왜냐면 측정 방식이 뭐 달라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확정 져야겠네. 요 V벨트 풀리는 측정자 기준의 이제 기하용차는 별도로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기구적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완전히. 뭐 수정될 내용도 없고 다르게 나올 내용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애당초 여기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는 거래. 여기 붙어 있는 이 기하공차 자체가 측정자용이에요. 측정자용.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사설만 겁나게 길었는데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